5월 16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2626.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1% 하락한 725.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세엠K, 메디콕스, 마이크로컨텍솔, 비츠로시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구매관리자 지수와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재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컨텍솔은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6% 증가한 25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49% 증가한 49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 같은 호실적에 마이크로컨텍솔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미코도 어제 장마감 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4% 증가한 2,14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3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언론을 통해 5월 2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미콘 동남아시아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참여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HBM 생산용 TC본더를 주력으로 소개하고 이전 세대보다 정밀도를 향상시킨 7세대 제품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장마감 후 하이닉스와 4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은 HBM 제조용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원전 테마입니다. 벨기에가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찬성은 100표가 넘었으며 반대는 8표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벨기에 외에도 스페인과 덴마크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BHI는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식료품 테마입니다. 대신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월 라면 수출액이 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7월부터는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은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 증가한 5,29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1,339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NH투자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1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삼양식품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18만 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양식품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하바네로 시즈닝을 납품 중인 MSC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농심이 신제품인 신라면 틈바를 필두로 해외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된다면 배터리와 태양광, 풍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태양광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중국 측은 중국 내 청정에너지 비중이 40%에 도달하면서 보조금을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증설 경쟁으로 인해 과열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처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 공약도 지속 부각되면서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대명에너지는 1분기 호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주 2건의 공급 계약 공시도 있었는데요. DS투자증권은 대명에너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유지했으며 대명에너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9,18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한세임K는 어제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권리락 효과로 인해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1,064원입니다. 이어서 비츠로시스는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 증가한 9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콕스가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를 몇 번 사용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의료용 대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메디콕스는 최근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메디콕스는 오늘로써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원일 T&I를 비롯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6월 3일에 열리는 알래스카 컨퍼런스에 한국을 초청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초청을 통해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액화 천연가스를 비롯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해당 날짜는 한국의 조기 대선일인 만큼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재생치료제인 아톰시의 첨단 재생바이오법 임상 연구에 대한 단기 결과를 유럽 소화기 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체결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센코는 언론을 통해 미국 법인이 토탈 세이프티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토탈 세이프티는 산업안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미국 내 78개의 사무실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중동과 유럽까지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전기는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06% 증가한 33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44% 증가한 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AU브랜즈와 윙스풋, SD시스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더바이오메드는 사이토젠 및 지놈케어와 함께 치주질환의 조기 진단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단키트 개발과 구강관리 솔루션 플랫폼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PIM은 미국 글로벌 기업인 T사에 스마트링 부품 공급을 개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샘플 공급과 품질 검사를 거친 뒤 이번 달부터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에스코넥은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 증가한 83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 증가한 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화재도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35% 증가한 1,446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204% 증가한 1,1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리드코프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대선 공약과 맞물려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 달에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따라 여러 곳을 선정할 수도 있고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어요. 예비인가 신청에는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G뱅크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전국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리드코프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자사의 AI 진단 제품이 UGAP 플랫폼에 등록됐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UGAP는 프랑스 전부 산하의 플랫폼으로 이번 등록을 통해 프랑스의 공공병원과 보건기관에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이는 어제 장마감 후 분기보고서를 통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 감소한 1,80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84% 감소한 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봇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의료기기 인증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노인 및 장애인 통합 돌봄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 수혜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붙어주면서 에브리봇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동양철관, 3위는 사조동아원, 4위는 영진약품,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청호ICT, 7위는 흥국화재, 8위는 하나시스템, 9위는 대영포장, 10위는 비비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던 흥국화재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메이슨캐피탈, 2위는 우리기술, 3위는 다날, 4위는 비츠로시스, 5위는 센코, 6위는 파로, 7위는 리드코프, 8위는 우리바이오, 9위는 에스코넥, 10위는 오둠지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비츠로시스, 센코, 리드코프, 에스코넥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이며 비츠로시스와 에스코넥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센코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리드코프는 인터넷은행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미반도체,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삼양식품,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LG엔솔, 9위는 하나솔루션, 10위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삼양식품, HD현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삼양식품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2위는 BHI, 3위는 원일 TNI, 4위는 로킷 헬스케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로보티즈, 7위는 한국 PIM, 8위는 고영, 9위는 유진로봇, 10위는 리드코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BHI, 원일 TNI, 한국 PIM, 리드코프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한국 PIM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BHI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일 TNI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리드코프는 인터넷은행 관련주입니다.